요즘 보수파 성향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잘 됐다, 업보다, 고소하다, 인과응보다. 평소라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남의 불행에 환호하는 분위기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JTBC 그리고 모회사 중앙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2일 월드컵 한국 체코전이 한창이던 그날 JTBC는 206억 원짜리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까지 줄줄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요.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신용등급을 부도를 뜻하는 D등급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여론을 쥐락펴락하던 그 매체가 지금 법원의 손에 운영을 맡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시는 건 단순한 부도 소식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 JTBC냐?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지요? 자, 오늘 이 시간 단순히 회사 하나가 망했다는 뉴스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JTBC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흑 역사부터 끝까지 파헤쳐서 왜 지금 보수파 성향 국민들이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는 미르제이차, JTBC-제이차 명의의 유동회차 입금 206억 원을 만기일에 갚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었는데요. 이틀 뒤인 14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중간 지주사 중앙 P&I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인 콘텐트리 중앙과 그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까지 한꺼번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JTBC 본체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앙그룹 핵심 5개사가 전부 법원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사와 한국기업평가는 JTBC 무보증사채 등급을 부도 등급인 D로 강등했고요. 모회사 중앙일보의 신용등급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가 액면가 대비 30에서 40%까지 폭락하는 패닉셀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 수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지요. JTBC 측은 TV 광고 시장 위축과 시청자들의 디지털 플랫폼 이동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분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중계권 때문도 아니고 특정 광고주 이슈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10년 가까이 누적된 적자와 그걸 메우려고 끌어다 쓴 빚, 이른바 차입 경영이 문제라는 거지요. 콘텐트리 중앙의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무려 1020%.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빌린 돈이 자기 자본의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해 말 기준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 차입금은 이미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계열사들끼리 서로 돈을 돌려가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 곳이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전부 같이 쓰러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JTBC가 어떻게 지금의 JTBC가 됐는지 그 역사를 모르면 오늘 이 사태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손석희 사장 체제 출범 전까지 JTBC는 전형적인 보수 색채의 방송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손석희 체제 이후에 논조가 완전히 뒤바뀌지요. 뉴스는 물론 교양 예능까지 좌파 일색으로 물들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룹 내부 관계자조차 중앙일보는 보수층을, JTBC는 진보층을 공략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한 회사 안에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나누어 양쪽 주머니를 동시에 털겠다는 이 전략 정말 참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016년 그 유명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등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불씨가 된 이 보도를 두고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입수 경위부터 조작 가능성까지 줄곧 의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사라졌다, 발견 장소 설명이 매번 달랐다는 주장이 지금도 일부 보수파 매체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거론됩니다. 이 의혹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자, 그만큼 JTBC가 정치적 격변의 한 가운데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보도 하나로 한 나라의 권력 지형이 통째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손석희가 있었죠. 자, 그리고요, 이중자 때, 자, 이거 JTBC 보도 행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2016년 JTBC는 메갈리아 관련 보도에서 메갈리아를 비판하면 일베라는 식의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보수는 물론 일반 누리꾼들까지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워마드 회원이 홍익대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 터지자 JTBC는 다른 모든 언론사가 보도를 마친 뒤에야, 그것도 가장 짧고 알맹이 없는 분량으로 가장 늦게 보도했습니다. 특정 진영의 잘못을 못 본 척, 특정 진영을 향한 비판은 일베 프레임으로 막아내는, 이건 이제 JTBC의 특기로 자리 잡았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지요. 2020년 5월 취임한 권석천 보도총괄. 자,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JTBC 모두가 추구할 지향점은 합리적 진보라고, 방송사 보도 책임자가 자기 입으로 특정 이념을 보도 목표로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스스로 편파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자, 이 행보는 더 노골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에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2024년 10월부터 정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확고한 반윤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좌파 진영을 등에 업고 시청률이 폭등했고, 그와 동시에 친민주당, 친명 성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21대 대선 이후로는 간판 코너들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향한 비판 멘트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일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지요. 정치에 그렇게 매몰돼 있는 동안 본업인 컨텐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은 누가 챙겼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방송사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스 평가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들어간 5개사의 금융권 신용공여 익스포저가 약 8천억 원, 중앙그룹 전체 8개 계열사로 보면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이 8,329억 원, 증권업권도 1,251억 원을 떠안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자본 대비 노출도가 가장 높은 약 840억 원을 물고 있습니다. 자,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가박스 선불 관람권이나 멤버십 포인트를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막힐 수도 있고요. 방송 외주 제작사, 독립 PD들, 인쇄, 물류업체, 영화관 입점 소상공인들까지 대금을 못 받아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진이 정치질에 빠져 회사를 망쳐놓은 대가를 아무 잘못 없는 서민들과 협력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시장과 국민 여론은 분명합니다. 공적 자금 투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마불사 논리로 세금을 쏟아부어 부실 대기업을 살려주던 그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 실패 책임은 경영진과 주주가 지는 것이 시장의 원칙이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공정자금 투입 대신 법정관리 절차대로 철저히 청산하고 매각하는 게 오히려 국가 경제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론을 좌지우지하던 언론사가 이제는 국민 열세나 축내려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에 중독돼 본업을 소홀히 한 언론사,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며 영향력을 키워온 그 매체가 결국 스스로 쌓은 빚더미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잘됐다, 업보다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협력업체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공적 자금이라는 손쉬운 길로 도망가지 않고 시장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